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교과서 우리가 그 이과 진도 다 끝났으니까 새로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번 온라인 클래스 그 강의 공지사항에다가 그 올려놨었는데 이번 주에는 그 우리가 지난 4월 24일 날 봤던 그 3월 학력평가 문제 총 4문제를 풀 건데 오늘은 그 중에 절반 2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라 선생님도 아마 4문제 정도를 풀어줄 거예요. 주로 그 모의고사 보면 그 연역 출연 부분 문제 있죠. 그쪽에서 문제를 추려가지고 8문제 할 거고, 이 8문제는 약간의 그 변형, 우리 수능 보면 이런 거를 간접 연계라고 하죠. 간접 연계. 이번 1차 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29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9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9번은 이 글의 소재는 여객기입니다. 여객기. 자, 여기서 commercial airplane이라 나왔죠. 그런 상업적인 그런 비행기. 상업적으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자면 대땡 항공, 뭐 아땡 아시아나, 아땡 아시아나, 아무튼 이런 여객기들.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항을 하는 그 비행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의 유형은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 모의고사 여러 번 봐보셨겠지만 특히나 이제 2학년 첫 번째 모의고사였죠. 내용들이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내용들이 많이 어려우실 거고 단순히 뭐 단어 수준이나 어법의 문제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에 유의하시고 어법은 통상 여기 3점짜리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다행히도 3점짜리가 아니라는 거. 3점짜리가 아니라는 건 그래도 좀 풀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이 하이패스권을 많이 쓰죠. 그냥 찍고 넘어간다 이겁니다. 이 어법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 중압감 때문에. 근데 조금만 공부해보면 어법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어법에서 물어보는 항목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되려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점수 따기가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봐볼게요. Commercial airplanes generally travel airways, similar to roads, although they are not physical structures. 첫 번째 문장. 여객기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비행기 도로, 그걸 뭐라고 하죠? 활주로를 그 여행을 합니다. 활주로를 운항을 합니다. 근데 그 활주로가 similar to roads, 도로랑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처리하기서 한번 끊어주고 although they are not physical structures, 그것들이라는 거는 airways를 말하는 거겠죠. 이 활주로들이 not physical structures, 물리적인 그런 구조물이 아닐지라도 이 말하자면 그 여객 활주로를 일반적으로 운항합니다 라는 거겠죠. 지금 물리적이 아니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겠죠. 자, 어떤 식으로 생겨먹었는지 같이 한번 봐봅시다. Airways have fixed width and defined altitudes, which separate traffic moving in opposite directions. 나오죠. 이 활주로는 어떻게? 자, width라는 거는 자, 여러분 다 알다시피 wide라는 형용사의 명사형입니다. 넓은, 폭이죠, 폭. 이 넓은이라는 말의 명사형은 폭과 그리고 define altitude는 고도라는 뜻입니다. altitude, 고도라는 뜻인데 defined는 정의하다, 정해진. 말하자면 그런 고정된 그런 그 넓이와 말하자면 딱 정해진 고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활주로라는 거는. 자, which separate traffic moving in opposite directions.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그런 비행기라는 교통을 어떻게 비행기 움직임들을 어떻게 separate 분리시켜준다 그 말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위치가 받는 선행사는 뭐죠? 위치가 받는 선행사는 자, fixed width and defined altitudes. 앞에 나와 있는 두 개의 명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 separate가 나오는 게 아니라 separate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번 같은 경우는 1번에서 물어보는 어법사항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계속적 용법. 이 계속적 용법에서는 주의할 게 뭐냐면 저 위치 말고 간혹 that 이런 거 써놓거든요.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안 된다라는 거.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로 받았죠. 위치.
또 하나 두 번째 의미상으로 봤을 때 이 which가 계속적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선행사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거나 아니면 앞에 나와 있는 절 전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되겠죠. 그럼 얘도 어법 문제로 물어볼 수 있지만 이 자리에다가 separate 이렇게 써놓고 더군다나 근데 이 안타깝게 여기는 둘 다 이제 s가 붙었기 때문에 굳이 이 s가 붙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s가 안 나온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 단수 명사가 나오고 두 개를 묶였으면 이 자리에 separate가 나오면 땡이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 vertical separation of aircraft. 자, vertical이 뭡니까? vertical. 그 우리 학교의 교실에 나와 있는 거를 blind라고 하는데 무슨 blind라고 하죠? 위에서 아래로 쭉 수직으로 내려오는 vertical blind라고 하죠. 자, 우리가 먼 저기 지평선 바다 너머를 바라봤을 때 요 수평적인 부분은 뭐라고 하죠? horizontal. 스펠링이 틀렸네요. horizontal. 자, 수평이고 수평선 너머 이거는 수직. 말하자면 수직적인 분리라는 거죠. 우리 상식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 도로라는 거는 길에 있는 이 도로라는 거는 이 중앙선이 있고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1차원적인 수직적인 개념, 위아래의 그런 수직적인 게 아니라 수평적인 개념이죠. 1차원적인. 그에 반해 비행기의 이 활주로는 봐보시면 비행기가 이렇게 뜰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나올 수도 있죠. 쉽게 하면 뭐 이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정해진 그런 그 고도, altitude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altitude가 정해져 있고 근데 이게 비록 physically하게 눈에 보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physically하게 눈에 보이지는 않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수직적인 분리, 그 비행기의 수직적인 분리는 자, some flights 몇몇 비행기들이 to pass하게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에서 물어보는 문법사항은 allow라는 오형식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오냐 안 오냐 이런 거 물어보면 완전 땡큐죠. 이런 건 되게 단편적인 거거든요. allow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가 오냐 안 오냐 그거 아는 것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건 되게 땡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별로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네요. 몇몇 비행기들이 지나가도록 허용해 줍니다. 자, 비행기 위로, 그 공항 위로. 뭐 하는 동안 other processes occur below. 다른 그런 과정들이 밑에서. 쉽게 하면 이게 그 비행기들이 그 활주로에서 보면 이렇게 그 vertically하게 수직적으로 이게 구분이 져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는 이루 가는 비행기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차선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착륙하고 그러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그에 반해 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쪽으로 지나가면은 이쪽으로 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공항에서는 이렇게 수직적으로 분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이겠죠. 아시겠죠? 자, 에어 트래블 이제 많이 찼으니까 한번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우고 자, Air travel usually covers long distances. 그런 비행기 여행은 대개는 긴 여행을 다룹니다. 길게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with short periods of intense pilot activity at takeoff and landing. 자, short periods. 자, 그 시간이 짧다라는 거죠. intense pilot activity. 그런 조종사의 활동이 짧지만 강렬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컴팩트하다는 거, 밀집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언제? 테이크오프, 이륙할 때, 랜딩, 착륙할 때. 그리고 long period, 이번에는 시간이 긴다라는 겁니다. 길 대신에 어떻게? lower pilot activity, 그런 그 조종사의 그런 활동이 intense하지 않고 그 강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더 낮다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널널하다 그 말이죠. 언제? while in the air. 그 하늘 위로 올라가면 하늘 위에 있는 동안에 이 말이겠죠. 자, 이해되시죠? 생각해보세요. 그 우리 비행기 타보면 알겠지만 활주로에서 승객들 다 태우고 안전벨트 채우고 승무원들이 안전지침 설명해주고 띵띵띵띵띵 활주로를 비행기가 천천히 날아갑니다. 날아가가지고 딱 여기서 딱 멈춰가지고 좀 대기를 하죠. 레디 셋 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시동을 뿡 엔진을 건 다음에 막 이렇게 올라가죠. 자, 이런 경우가 더 힘든 건지 아니면 이 비행기가 쭉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딱 정해진 고도 위로 올라갔을 때, 뭐 해발 고도 뭐 10,000피트 상공이 올라갔어요.
만피트 상공이면 이제 뭐 그 비행기 같은 경우면 뭐 자동 항법 장치 같은 거 이런 거 쓰겠죠. 자, 여러분이 조종사라면 1번의 과정이 힘들까요? 2번의 과정이 힘들까요? 어떤 과정에서 더 집중도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여기겠죠. 여기보다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하늘을 날고 있는 그런 과정을 portion of flight, 자, 비행기의 부분인데 known as the long haul, 자, 장거리 비행이라고 알려진 비행의 부분입니다. 이 말이겠죠. 자, 뭔 말하고 알려진, 이 자리에 knowing이 올 건지 known이 올 건지. 자, 우리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문장 내에서 동사가 아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현행사 플러스 전치사구가 이렇게 명사 뒤에 오면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 관계제에 돼서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을 꾸며준다. 기억나시죠? 자, during the long haul portion of a flight. 자, 그래서 그런 장거리 비행 동안, 자, pilot. 자, 조종사들은 spend more time. 자, 더 많은 시간을 쓴다라는 거죠. spend time 다음에 ing. 요 사이에는 in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동사가 동명사 형태로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ing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뭐 하는데? 비행기의 그런 상태를 측정하는데, 비행기의 상태를 평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뭐보다는? 자, searching 어디에 걸립니까? spend time searching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searching on nearby planes. 근방에 비행기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는 것보다는 비행기의 상태를 체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봅니다. 언제? long haul portion of flight. 자, 요 경우는 지금 비행기가 여기에 있는 경우겠죠. 자, 비행기 전체, 비행시간 전체에 있어서 이런 이륙의 시간보다는 자, 여기서부터 하와이까지 날아가는데 10시간 걸립니다. 그럼 이륙하고 착륙하는 근데 걸리는 시간은 뭐 30분에서 1시간 남짓입니다. 나머지 9시간에서 9시간 반 정도는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long haul flight. 장거리 비행에 쓰이는 시간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 장거리 비행을 하는 동안에는 비행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주변에 비행기가 있는지 없는지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이 비행기가 주변에 있는 걸 찾는 건 언제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얘네들이랑 부딪히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This is because 왜냐하면 collision 충돌이죠. 비행기들 사이에서 비행기와의 그런 충돌, 비행기들 간의 충돌은 대개 언제 일어난다는 거죠? Surrounding area of airports. 쉽게 하면 공항 주변 지역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while은 뭐만은 동안이 아니라 반면에 아까 while 하나 나왔었죠. while 어디 있죠? while in the air. 하늘에 있는 동안이 아니라 여기는 반면에 자, crash는 뭐 충돌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추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추락. 뭐 때문에? aircraft malfunction. 그런 비행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추락은 tends to 뭔 경향이 있대요. during long haul flight. 그런 장거리 비행. 쉽게 얘기하면 정해진 고도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비행기 할 때 그때는 주변에 있는 비행기랑 부딪힐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대신에 이제 뭐 때문에? 비행기의 그런 결함 때문에 엔진 이상 때문에 추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5번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자, tens라는 거는 이 여법 문제에서 가장 단골로 물어보는 메뉴. 가장 단골이에요, 정말로. 뭐냐? 주어, 동사, 수일치 부분입니다. 주어, 동사, 수일치. 자, 봐보시면 이 while이라는 요 절에 동사는 이 5번 tens거든요. tens면 앞에 뒤에 s가 붙었다라는 거는 앞에 나온 주어가 3인칭 단수라는 거. 자, 앞에 crash는 3인칭은 맞는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그럼 이 자리에 tens가 아니라 tend가 나와야 된다는 거. 만일 이 자리에 여기 없었으면 이 어구가 없었으면 문제 풀기 되게 쉬웠겠죠. crashes, 그 다음에 tends, 바로 틀렸네, 땡. 이렇게 고를 수 있을 텐데 이 어구를 중간에 집어넣어서 주어랑 동사랑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다는 겁니다. 떨어뜨려 놓기 때문에 눈속임을 당한다라는 거겠죠.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하면서요. 이런 거를 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빠르면 2학년 후반기부터
3학년 때는 이제 수능 교재를 본격적으로 수능 대비를 하게 될 텐데요. 이런 지문들이 수능에서는 간접 연계 형태로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간접 연계라는 건 뭐냐면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추가 수정이 될 수 있는 거고 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지문을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다른 유형의 문제로 낼 수 있다라는 거. 다른 유형의 문제. 자, 그래서 다른 유형의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 방식대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요 문제의 유형은 어법입니다. 어법. 어법인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요 순서 맞추기를 한번 내볼 것 같아요. 순서 맞추기. 자, airways 요 단락부터 그 다음에 air travel 그 다음에 during the whole proportion 이렇게 한번 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내보니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자, airways. airways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나오고 이제 두 번째 문장 같으면 air travel 이런 부분들이 더군다나 during the long haul portion 앞에 long haul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첫 번째 단락 같은 경우는 여객기들이 그런 활주로를 운행을 하는데 활주로가 딱히 눈에 보이는 구조물들은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해진 넓이랑 고도는 있다 라는 의미들. 선생님 생각일 때는 되게 쉬운데 이렇게도 문제 변형이 한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색깔을 한번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무슨 색깔을 쓸까? 초록색. 자,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쭉 봤을 때 여기서 한번 끊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끊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냐 못하냐 vertical 이 vertical이라는 부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행기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쉽게 하면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랑 그리고 정상궤도에 올렸을 때 오랫동안 비행하는 거에 대한 비교가 계속 나오거든요. 비교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long distance를 비행을 할 때 자, 파일럿들의 그런 활동의 그런 강도 그리고 비행기의 상태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자, 먼저 테이크오프하고 랜딩하면은 파일럿들은 되게 집중을 해야 돼요. 노동의 강도가 세요. 그에 반해 한번 올라가면은 자동 항법 장치 같은 걸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널널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비행기가 이렇게 정상궤도에 올려가지고 장거리 비행을 했을 경우에는 자, 이 파일럿들의 임무는 자, 에어크래프트의 스테이터스를 어세싱하는 게 주 임무지 착륙하거나 이륙할 때처럼 주변에 있는 그런 비행기들의 찾는 게 주 임무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착륙하거나 이륙할 때는 자, 이런 충돌 가능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디에? 공항 주변에서. 착륙이나 이륙할 때는. 그에 반해 하늘 위로 올라가면은 어떻게 비행기 오작동 때문에 추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단락에서는 뭘 물어볼 수 있냐? 일치, 불일치 문제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일치, 불일치. 이 내용을 이 글의 전체적인 논리적인 흐름을 설명을 정확히 이해하냐 못하냐.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선생님이 조금 무리하게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자면 이 글 같은 경우는 그 문맥상 의미추라는 문제 있죠. 우리 그 다음에 30번 문제에서 볼 텐데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 문제 있죠. 요 문제 한번 봐보면 선생님은 딱 세 단어 한번 골라볼게요. 얘랑 그 다음에 어딨냐? 요 세 개. 자, 여객기들이 그런 쓰는 활주로는 일반 도로랑처럼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추상적이라는 거죠. 이 버티컬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그죠? 그리고 그 비행을 할 때는 테이크오프나 랜딩할 때랑은 다르게 그 조종사들이 이렇게 장거리 여행, 쉽게 하면 정해진 고도 위로 올라가가지고 오랫동안 비행을 할 경우에는 자, 더 많은 시간을 쓴다는 거죠. 여기다 레스 줘놓고 비행기의 상태를 측정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글의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하냐 못하냐 이게 가는 것과 꼭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도 한번 변형이 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이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여세를 보라. 한번 30번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30번 딱 하니까 3점. 아, 모의고사 풀 때 이 옆에 딱 3점짜리 체크되어 있는 거 보면 뭔가 이 심리적인 압박감이 확 오시죠? 와야 돼요. 아, 3점이네. 아, 어렵네. 찍고 넘어가야지. 이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고. 3점짜리. 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29번 문제에서는 솔직히 문제 빨리 푸는 사람들은 선생님 수업을 해야 되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고, 이 영어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과의 싸움. 29번 같은 경우는 진짜 고수들은 내용 파악 안 하고요. 그 문장에 생긴 형태만, 폼만 보고, 아, 얘 맞네 틀리네 이것만 모른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법 문제보다 더 까다로운 유형이 얘 문맥상 그 적절한 어휘 고르는 문제. 이거는 왜냐하면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얘는 3점짜리라는 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 3점짜리니까 되게 어렵겠네. 어렵게 생각하고 쭉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 읽어보면 쉬울 수도 있고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30번 문제는 뭐 한 그 식당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영감을 받았어요. inspiration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누가 지시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 참 열심히 사는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쟤 너무 잘생겼다. 나도 저렇게 한번 잘생겨봐야지. 쟤 운동 너무 잘하는데 나도 한번 열심히 노력해봐야지. 그 인스피레이션을 다른 누구의 타인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사물의 현상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고, 하여튼 부모님, 선생님, 친구, 사람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자기 혼자 스스로 번뜩 에디슨이 그 전구를 발명할 때 전구가 깜빡 했듯이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영감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뭘 이해했냐면 Atomic Theory, 원자론을 확실히 이해를 한 그 내용에 대해서 갑자기 밥 먹다가 원자론 얘기까지가 나왔어요. 평범치 않네요. 근데 그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이 스페인의 음식 파엘라 조금 되고 뭐 닭고기랑 뭐 채소, 생선 같은 거 썰어 놓는 스페인 요리라고 하는데 혹시 스페인 여행한 친구들 중에 이제 뭐 먹어본 사람 있어요? 아마 그 친구가 당분간은 그 요리를 먹어본 마지막 친구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스페인 당분간 이제 몇 년 동안 아마 가기 힘들지 않을까. 이번 코로나 때문에 아주 직격탄을 맞은 나라 중에 하나죠. 확진자가 30만 명인가 50만 명인가 넘었다고 하죠. 자, 같이 본문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I was sitting, 쉽네. 앉아 있었어. outside a restaurant. 되게 쉬워요. 스페인에서. One summer evening. 여름날 저녁에. 뭐 스페인에 뭐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 여행을 갔든 간에 여름날 저녁에 스페인의 그 레스토랑 식당 밖에 앉아 있었는데, 자, 시제는 was plus ing. 앉아 있었다. 앉아 있는 중이었다. 이제 과거의 진행형이죠. waiting for dinner. 저녁을 기다리면서. The aroma of the kitchens. kitchen이라는 건 이 레스토랑의 키친을 말하는 우리 집 키친이 아니죠. 그 식당 주방의 그런 aroma라고 표현했어요. aroma. 향기. 그 외에 우리 그 치킨집 가면 치킨집이 풍기는 그 냄새. 스타벅스 가면 스타벅스 그 커피빈의 그 달콤한 냄새. 그런 거 있죠. 우리 빵집에 가면 각 구운 그 빵의 그 냄새. 그 냄새를 스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조금 더 쓰면 뭐 센트라고도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더 미화해서 aroma라고 표현했습니다. aroma가 뭔지 알죠? aro마 향기. 자, kitchen. 이게 excited my taste buds. bud라는 건 꽃봉우리, 그 봉우리라는 뜻인데요. 나의 미각 봉우리. 이건 미래라고 하네요. 미래. 자, 요거를 어떻게 흥분시켰다. 그 냄새가 주는 이 후각적인 그 감각이 여기서는 어떻게 미각으로까지도 연결이 되죠. 그만큼 excited 했다라는 거죠. 이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우리가 흡사 마치 그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데 10시부터 솔솔 풍겨져 내려오는 학교 급식소의 그 냄새, aroma. 요게 excited 했다 그 말이겠죠. My future meal, future meal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미래의 식사. 주문했나봐요. 주문했는데 내가 주문한 그 메뉴가 was coming to me. 나에게 오고 있었다. 왔어요, 안 왔어요? 질문.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거죠.
어떻게 왔냐면 향기로 온 거니까 냄새가 풍겨진 거지 음식이 직접 온 건 아니겠죠. 자, in the form 어떤 형태로 왔냐면 molecules. 자, 우리 과학 배우죠. 분자의 형태로 나에게 오고 있었다. 근데 그 분자가 자, 이 문장 내에서 동사는 was coming이라는 과거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 그럼 was에 걸립니까? was에 걸리는 게 아니라 얘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구가 이렇게 명사 뒤에 생략되면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묶이면 수식입니다. 수식. in the air, through the air.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 분자의 형태로 나에게로 왔다. 냄새가 이렇게 풍겼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약간 과학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냄새는 투투용법, too small to see.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 보는 주체는 누구죠? eyes. 자, 이렇게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써줄 때는 앞에다 전치사 for를 붙이는 경우 자, 해석을 하자면 그 나의 그런 미래의 그런 식사, 내가 주문한 식사가 분자의 형태로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 분자의 형태로 나에게로 왔다. 즉 냄새가 이렇게 풍겼다. 근데 그 분자는 너무 작아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보이는 주체가 my eyes라는 거겠죠. my future meal이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렇지만 detected by my nose. 내 코에 의해서 감지되었다. 감지하는 겁니까? 감지된 겁니까? 그렇죠. detecting이 아니라 detected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주의해야 될 게 어법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ing인지 일인지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 문법적으로는 다 맞아요. 문법적으로 다 맞는데 의미적으로 문맥상 의미가 맞냐 안 맞냐 그 말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코로는 시각적으로는 내가 분간할 수 없지만 후각적으로는 분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어려운 말들.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자, 고대 그리스인들은 first, 최초로 came upon the idea of atoms. 그런 원자에 대한 그런 생각을 떠올려냈다라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자, smell of baking bread. 구운 빵, 구워진 그 빵이 굽는 그 구워진 그 구워지는 빵의 그 냄새가 suggested. suggested는 뒤에 목적어 that을 가지고 오거든요. that. 근데 앞에 전치사 to, them이 가리키는 거는 그리스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스인들에게 어떻게 시사해줬다 그 말입니다. 암시해줬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 더 간단하게 말해줬다 그 말이죠. 뭘 말해줬냐? Small particles of bread. 그런 빵의 그런 작은 입자들이 자, existed beyond vision. 자, beyond라는 표현, beyond. 요새 그 책 문제집 이름도 beyond라는 게 있던데 무엇을 넘어, beyond imagination. 그럼 뜻이 뭡니까? 상상을 넘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그럼 beyond vision 하면 시각, 보이는 것을 뛰어넘다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 않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했다라는 것을 암시해준다 그 말이겠죠. 그럼 존재한다. 쉽게 하면 그 처음부터 봐보시면 식사는 오지 않아도 냄새가 먼저 온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 모레큘의 형태로. 이 모레큘이나 아니면 atoms, 원자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 빵의 그 냄새가 원자나 분자의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아시겠죠? The cycle of weather. 자, 그래서 그런 날씨의 그런 순환도 이 생각을 disproved. 이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 말이겠죠. 자, 이 생각이라는 건 뭔 생각이죠? 앞에 나와 있는 이 생각이겠죠. 이 생각. 자, 그 요새 그 모의고사 보니까 신유형 나오대요. 신유형. 선생님이 먼저 예측하는 신유형. 자, this idea. 자, this idea가 가리키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서 쓰시오. 자, 우리 그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모의고사 보면 잠깐만요. 자, 21페이지, 21번 문제 유형처럼 이번 모의고사 21번 하는 것을 이렇게 딱 위주로 쳐놓고 자, this idea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좀 쉬운 편이지만 이런 거를 문제로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거를 뭐 단답형이나 서술형까지는 안 가지만 단답형 정도로도 가볼 수 있겠네요. 그럼 this idea가 뭡니까? 어느 한 물질에 말하자면 분자들이 우리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 분자든 원자든.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끌고 오는 거는 두 번째, 여기서 또 한번 끊어볼게요. 자, 날씨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날씨의 순환이랑 갑자기 이 음식, 빵 냄새 나는 거, 빵의 냄새가 원자나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거. 요게 말하자면 날씨의 그런 순환이 요 생각을 틀렸다고 증명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봅시다. Puddle of water on the ground. 땅 속에, 땅 위에 있는 그 물 웅덩이가 자, gradually, 점차적으로 말라서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fall, 떨어진다는 거죠. 후에 뭐로써? 비로소. 자, 물 웅덩이가 있죠. 그 햇빛이 막 쨍쨍쨍 찌면 얘가 점점 말라가고 나중에는 아예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나중에 다시 증발한 물들이 다시 비의 형태로 떨어진다는 거. 요 자체가 하나의 뭐죠? 사이클이죠, 사이클. 사이클이고 요거를 우리는 웨더라고 부르죠, 웨더. 날씨잖아, 날씨. 그죠? 그러면서 they reasoned.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나눠볼게요. they reasoned.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누구죠? 그리스인들이죠. 그리스인들이 reasoned, 추론해냈다라는 거죠. 대절을. 자, must be,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가 있음이 틀림없다. 분자가 있음이 틀림없다. 물 분자가 있는 게 틀림없다라고 추론을 해놨다는 거죠. 근데 물 분자라는 거는 자, 대절 이렇게 묶이죠. turn into steam, 증기 형태로 turn into, 바뀌어가지고 자, 그 증기가 form clouds. 뭡니까? 첫 번째 동사구, 두 번째 동사구, 구름을 만들고 and 세 번째 동사구 fall to earth. 땅에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물 분자라는 거죠. 자, 즉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증기 형태로 바뀌고 구름을 형성해서 땅에 떨어지는 물 분자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추론해냈다라는 거죠. So that. 그래서 the water. 자, 그러면 3번이 먼저 맞았는지 틀린지 한번 봅시다. 물 흑맥상. 자, 요 전까지는 뭐 얘기했죠? 빵의 그 냄새가 분자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그리스인들이 생각을 했죠. 물론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물의 분자도 이런 식으로 마르고 사라지고 비의 형태로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증기로 변해가지고 구름이 되면서 땅에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disproved가 앞에 this가 붙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날씨에 의해서도 증명이 됐구나 라는 의미니까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문맥상. disproved가 아니라 proved가 나와야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the water, 그래서 그 물이 보존이 된다라는 거죠. 설사 뭐 할지라도 little particles are too small to see. 그런 정말 작은 입자들이 분자들이 too small to see. 너무 작아가지고 눈에 안 보일지라도 물 그 자체는 보존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My paella in Spain. 스페인에서 이 스페인 요리 중에 하나, 요 파야라는 요 그 음식이 자, inspire me 다음에 to take the credit for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오형식 동사의 목적어의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입니다. 얘는 중간에 잠깐 빼놓고요. 자, 스페인에서 먹은 그 파에라는 그 음식이 나한테 뭔 영감을 줬냐? Take the credit. 자, 이 표현 한번 잘 알아두세요. Take the credit for. 뭐뭐에 대한 그런 공을 자기가 가져가다. 가로채다 그 말입니다. Atomic theory. 그런 원자론에 대한 그런 그 공헌을 내가 가로채게끔 어떻게 영감을 줬습니다. 라는 거죠.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 내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런 발견을 통해 가지고 고대 그리스인들의 그런 그 위대한 발견을 마치 자기가 했던 것처럼 내가 만들어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생각해냈어. 이건 내 거야. 라고 나도 모르게 inspired 줬다라는 거죠. 누가? 파야가. 아시겠죠? 근데 여기 4,000 years too late. 이미 4,000년이나 너무나 늦게 4,000년 넘게 약간의 그 역설법이라고 할까요?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어차피 아토믹 티어리를 만들어낸 사람은 그리스인들이 발견한 사람들은 그리스인이었고 이 글의 필자는 자기가 일상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이론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한번 영감을 받았다 그 말이 되겠죠. 자, 우리 그 29번에서도 했던 것처럼 이 지문이 어떤 식으로 간접연계 변형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벌써 두 문제 캐치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문제는 뭐였죠? 어딨냐? This idea. This idea 어디 있습니까? This idea. 여기
그래서 this idea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거 쉽게 낼 수도 있겠죠. 단답형이나 아니면 선택형으로. 두 번째 문제는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1번 2번 3번 4번 어떻게 보면 29번보다 30번 문제가 더 단락 순서 맞추기에 적합한 문제가 아니었나.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아시겠죠? 자, the aroma of the kitchen. 이건 쉽죠?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연결되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의고사에서는 A, B, C 세 단락의 순서를 맞추는 거지 D까지 순서 맞추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학교 시험이니까. 내는 선생님 마음이니까. 자, 그 다음에 the ancient Greeks. 갑자기 그 식당 얘기하다가 갑자기 고대 그리스인들 얘기가 나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cycle of whether this idea가 나왔기 때문에 요 3번 문장은 반드시 얘 뒤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2번이랑 3번 순서 정리되죠. 그 다음에 they, 여기서 they는 누굽니까? 그리스인들입니다. 그리스인들. 그럼 순서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2번, 3번, 4번 순서가 나온다라는 거죠. 선생님 요거 되게 쉽게 이렇게 하는데 말이 이렇게 쉽죠? 그렇게 하면 막상 쉽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이 순서 맞추기 문제가 내용 가지고 순서를 맞추면 아주 좋습니다. 내용 가지고 순서가 맞춰진다라는 얘기는 내용이 쉽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3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 가지고 순서가 안 맞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3학년 모의고사 수능 6월, 9월 대수능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철저히 말하자면 논리적 연결고리를 갖고 찾아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the ancient Greeks가 어디 나오냐 그 말인데 the ancient Greeks랑 얘랑 비교해보면 they 1번이냐 2번이냐 그럼 당연히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3번 문장의 위치거든요. 3번 문장의 위치는 this idea라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2번이랑 3번을 같이 묶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선생님이 2개 했는데 하나만 더 꼽아볼게요. 하나만 더. 이렇게 해서 시험이 모의고사에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다. 선생님 생각이니까. 자, 3번 유형은 뭐냐면 선생님 같으면 요것도 자, the cycle of whether disprove this idea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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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있죠. 요 문장 말하자면 문장 위치 삽입. 다음 중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런 문제 유형 있죠. 요거 딱 빼놓고 요 문장 어디로 들어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 this idea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린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이 전체 보니까 this idea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모의고사 31번과 33번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강의하는 4문제, 유라생님이 강의해줄 4문제, 요 8문제 노동 1차고사 범위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